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랠리를 펼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국제 유가가 떨어진 데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5%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랠리를 펼친 가운데 다만 아쉬운 쪽은 반도체였습니다. TSMC에서 반도체 공정 무역이 끝났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반도체 특히 AI를 둘러싼 약간의 불안감이 가중된 영향이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만 하락한 것도 거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밤사이 미국장도 많이 오른쪽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의 관심 이동이 나타나는 듯한 흐름입니다. 물론 이것이 연속성을 띨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어제장이 어땠는지 함께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주어는 동일했는데 서술어가 바뀐 느낌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에 떨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로 마무리가 됐던 어제였죠. 이런 식으로 주어는 그대로 서술어는 바뀌었던 분야들을 살펴보면서 어제 시황 정리 살짝 해보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34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로의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사실 매수가 유입됐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100억 원 정도로 굉장히 미미했죠. 33거래일 동안 13조 정도를 팔아치우다가 어제 100억 원의 매수, 그러니까 매도가 멈췄다 정도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반가운 흐름이 나온 거고요. 어제 삼성전자는 4% 가까운 상승, 지수 상승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가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겠죠. 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힘을 실어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외신 보도, 엔비디아가 조건부로 HBM을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상승세를 나타낸 거죠. 이것도 이것이지만 이것은 작은 계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진 삼성전자, 사실 그것이 다수의 매수를 자극하는 요인이 됐겠죠. 시속 게임이다 보니 삼성전자가 올라가자 이쪽으로 자금 흡수가 있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2% 밀렸습니다. 그리고 왕회기한이라고 해서 사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상승세가 나타날 때는 다른 쪽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다른 쪽의 거래대금 자체가 줍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어제 4조 원대였다라는 것만 봐도 느껴지죠. 자, 그리고 어제 코스닥 상승에 힘을 보탰던 것, 코스피 상승에도 힘을 보탰던 것은 바로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좋았다라는 점과 IRA, AMPC 최종안이 확정이 됐다라는 점, 그 안에서 배터리 부분이 조금 더 기존 가이던스 내용보다 유리하게 흘러갔다라는 점, 거기에 사실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전기차, 모멘텀이 있다. 트럼프가 당선될 시는 사실 리스크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머스크 효과, 대선 리스크가 일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 야당 최고위원이 현재로는 전면 시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금투세 불안을 살짝 시사하는 듯한 금투세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어제는 2차 전지의 동반 강세에 강한 힘을 실어줬죠. 종목들 전반이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NF,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 밖에 2차 전지 밸류체인이 대거 함께 상승했죠. LNF가 어제 10% 이상 급등하면서 11만 원대를 겨우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무튼 2차 전지 쪽으로 어제는 다양한 이슈가 우호적으로 작용하며 올라갔다. 요즘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수급시소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의 탄력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투자 경고 해제가 됐는데 리가켐바이오가 어제 아쉽게도 1% 상승에 그쳤다라는 점도 바이오 쪽 진영에 그리 많은 수급의 힘이 들어가진 못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중동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반도체, 2차 전지, 특정 개별 종목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금융주 쪽도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동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동할 때는 다른 쪽에서 또 내려가는 흐름에 시속 게임이 계속돼서 어제장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서술어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양봉데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있는 종목들을 모두 다 HTS에 검색을 해봤는데 단 한 종목도 내리는 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노르페인트 하나만 하락을 보였더라고요. 노르페인트를 제외하고는 이 안에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했다. 그만큼 어제는 2차 전지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빈도수가 잦아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추세를 이루어주길 기다려 보는데 연속성이 중요하겠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 아침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업데이트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의 내용이었는데요.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이 7월 말경에 보고서를 냈죠. 지금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LG 엔솔을 비롯한 일부 2차 전지주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70조에서 90조 시가총액 사이에서 트레이딩 접근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97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데이트된 내용인 것 같아요. 2년 만에 이익 성장이 재개됐고 최근 상대적으로 2차 전지의 수급 우위가 적용돼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적정 시총 92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7월 말에 제시했던 목표가 39만 5천 원 도달을 했고 이것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9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전일 종가가 41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예상하는 걸까요?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은 가파른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한 가격이다라는 새로운 업데이트 보고서가 나왔네요. 2차 전지 투자 심리 개선을 끌고 와줬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 등장이 조금 어제장의 시세에 영향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거기다가 밤사이 테슬라가 올라줬다라면 모르겠는데 일단 테슬라가 밤사이 뉴욕장에서 하락했고요.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3개를 폐쇄하고 임금을 일괄 삭감한다라는 소식들도 전달이 돼서 일시적으로라도 흔들림이 있을지는 상황 봐야겠습니다. 무튼 하나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던 7월 말경 이후부터 엔솔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중간에 변곡은 컸지만요. 사실 그동안 떨어진 거 생각한다면 많이 올라왔다 하기도 애매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상승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 업데이트 해봤고요. 그 밖에 눈에 띄는 내용들. 엔터죠. 로제 아파트 효과가 계속되네요. YG 플러스가 아파트 공개된 18일 이후부터 상승률이 15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디어유가 어제 중국 진출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면서 엔터 쪽 분위기가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기도 합니다. 어제 이 시각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거칠어지면 질수록 중국이 낼 수 있는 카드 히토류라는 점을 말씀드렸죠.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 이슈에 더불어 티플렉스, 유니온 등이 어제 상승했습니다. 자, 원전. 트럼프가 로건 팟캐스트에 나가서 원전에 긍정적인 코멘트를 냈다라는 점을 짚었었는데 어제 BHI 그리고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G2파워는 26% 급등. 원전 태양광 종목이긴 합니다만 어제는 애칭 냉각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으로 내달렸다.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자, 밤사이에 로제 아파트가 빌보드 핫백 8위로 올라갔다. K-팝 여성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로제 아파트로 연결되는 종목들이 YG 플러스, 모비데이즈, 드리머스 컴퍼니, 하이트진로, 제주맥주까지 어제 흐름이 좀 있긴 했었죠. 이런 쪽의 연결고리이긴 하나 워낙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이 종목 보고 꽤 반가웠습니다. 10월 23일이었죠. 함정남 차장님 개장 전 성공 전략에서 유바이오로직스를 언급하셨던 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2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2022년도에 콜레라 백신 2위 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세계 유일무이하게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콜레라의 확산이 이 기업에게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분쟁과 이상기후로 인해서 글로벌 콜레라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의 실적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죠. 영업이익 흑자 전환, 매출액 YOY 기준 216%, 예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율 60%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올해 주가는 별 재미 없었습니다. 차트 보시다시피요. 최근에도 내려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실적에 반응해서 유바이오로직스 관심 가져도 될지 궁금하네요. 함 차장님이 1군, 2군, 3군으로 제약바이오 종목 말씀 주실 때 3군단에서 이 종목 관심 두자라는 이야기였는데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서 시간의 시세에 넣어봤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가보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앞서 해안 앵커 말씀 주셨다시피 올라서며 끝이 났습니다. 중동 불안이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유가가 7주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5% 이상의 하락, 6% 가까운 하락이 있었죠. 인플레 부담이 일부 완화됐고 기업들의 자금 비용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트럼프 당선 시 각종 재정 지출이 해리스 당선 대비 훨씬 늘어날 것이고 그것은 금리를 자극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물가 부담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에서 인플레 재발 우려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3에 근접하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에 노출되어 있겠죠. 일단은 3대 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과 중동 불안 완화,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이겨내며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AI는 전력이 필요하다. AI는 전력, 전기 먹는 하마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했었는데 원전과 유틸리티 쪽의 모멘텀이 강화되는 이야기들 있었습니다. 특징주로는 뉴스케일 파워를 꼽아봤어요.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유럽 SMR 프로젝트 선정 이슈가 있었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20% 가까운 급등 흐름을 나타냈죠. 비스테라 에너지, 콘셀레이션 이런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애플 1% 가까운 상승이었죠.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새롭게 인텔리전스 AI 시스템을 출시했다라는 소식과 17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업데이트 된다라는 소식, M4가 탑재된 맥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애플이 빅테크 내에서는 좀 선전하는 흐름 1%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내 SNS를 막으니 내가 SNS 만들지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됐었던 트럼프 미디어. 트럼프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나타냈었는데 22% 오늘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말 트럼프 가능성, 당선 가능성이 올라오는 것인가를 한 번 더 되새기게끔 하는 시세였습니다. 뉴욕장의 주요 특징이었고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반도체와 전기체는 조금 쉬는 느낌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앞서 오프닝 말씀 주셨지만 TSMC 하웨이 관련 출하 중지 보도가 있었고 창업자는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강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냈습니다. TSMC가 한 4% 정도 밀리면서 AI 반도체 진영에 흔들림이 조금 있었다라는 점 많이 최근에 올라왔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테슬라도 최근에 실적 내놓고 단기적인 관심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았는데요. 번스타인에서 마진 상승 일시적이다. 그리고 도이치에서는 로보택시에 대한 미래는 너무 과장되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밤에 미국장 2.4% 하락으로 끝났죠. 알파벳과 메타가 AI 검색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쪽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락을 일으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3% 소폭 떨어졌네요. 자, 반면에 좋았던 빅테크는 요렇게입니다. 애플은 AI, 인텔리전스 AI 시스템 출시와 함께 AI의 본격 시동을 건다라는 등의 월가 분석으로 인해 1% 상승. 알파벳도 AI 검색 기능 100개국 이상이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AI 관련한 라인업을 확장하는 내용 등이 전달되며 1%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메타도 자체 AI 검색 엔진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1% 가까운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다 동일하게 0.8%씩 올랐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느껴볼 수 있는 것은 AI 관련한 온디바이스 AI라던가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치열해지고 있구나.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쪽도 한번 무게가 실릴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반도체와 전기차는 하락이었다라기보다는 조금 쉬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시간 외에서 포드가 장 마감 후 부진한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GM 실적 이후에 조금 서프라이즈의 느낌을 줬다면 테슬라, GM 대비 현대차나 포드는 실적 이후 오히려 조금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가 이쪽입니다. 유틸리티 쪽이요. 유틸리티 쪽이 비교적 괜찮았고 특징주가 꽤 많아서 넣어봤는데요. 에너지의 희비,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쉐브론, 엑슨모빌, 옥시덴탈, 슐럼버거와 같은 전통 에너지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밤사이 천연가스 가격도 미국에서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전통 쓰던 에너지들의 가격은 떨어졌는데 원자력 관련해서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어제 이제 로건의 팟캐스트에서 원전에 대한 긍정의 코멘트가 있었다라는 것과 9월달 기억나십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콘셀레이션이 20년간의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보도를 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콘셀레이션 주가가 하루 사이에 22% 급등하기도 했었죠.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소 기업이고 쓰리마일 섬의 1호 원자력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쓰리마일 섬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미국의 최악의 원전 사고 중에 하나이죠. 이쪽을 다시 오픈할 만큼 전력이 간절하구나라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콘스텔레이션의 주가가 급등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원자력 규제 당국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재가동할지 검토에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로이터를 통해서 보도됐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뉴스케일 파워도 유럽 SMR 프로젝트 선정 이슈로 인해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죠. 그래서 오클로가 28%, 이성웅 이사님 매일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투자하라는 얘기 하셨었는데 빛을 발하네요. 올랐고요. 뉴스케일 파워, 콘셀레이션, 비스트라 에너지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오나가와 원전도 오늘 재가동에 들어간다. 이쪽도 동일본 대지진 사태 때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있었던 곳들에서 속속 다시 원전을 가동한다라는 뉴스가 들려왔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원전을 왜 가동할까요? 엄청난 내러티브가 붙었죠. 바로 AI로 인해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맥킨지와 함께 이제 그것을 인용한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 내용을 좀 참고했습니다. 2010년도 이후 미국 경제는 24% 누적 성장을 기록했는데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력이 더 강하게 필요한 시점, 이 전력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3월부터 지속적으로 방송한 내용은 전력을 다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가전은 점점 더 편리화되면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가 있고 전쟁 등의 혹은 도시화하려는 각국의 움직임 속에서 재건과 도시건설 내에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점. 공급망 재편하는데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에너지 집약적인 사업으로 재편이 되면서 미국 제조업 부활을 노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상기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붙은 가장 큰 내러티브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미국에서 강한 전력 수요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국은 전력 인프라도 손봐야 하고 각종 원전, 신재생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의 전력 연결고리로 넣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콘스텔레이션의 스르마의 섬 재가동과 일본의 오나가와 원전 2호기 재가동 소식이 들릴까? 원전 쪽이고요. 중국에서는 1분기부터 3분기 중국 전력 사용량 누계가 YOY 기준으로 8% 성장에 달합니다. GDP 성장보다 4.8%포인트 높습니다. 그만큼 중국도 엄청난 전기화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냥 전력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AI 경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칩을 더 많이 쌓아서 더 빠르게 AI를 구동해야 되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발열 문제가 언제나 이슈가 되죠. 발열이 많으면 전력 사용량도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기 위한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AI와 전력이라는 하나의 스토리 내용에서 조달받는 쪽 원전과 신재생, 전달받는 쪽 변압기, 송배전, 전선 쪽, 절약하는 쪽, 액침냉각, 유리기판 쪽 이렇게 시장은 이 가운데 계속 시장의 관심도가 이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내 특징주들을 뭘로 꼽아볼까 하다가 앞서 봤던 비스트라나 콘셀레이션 혹은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를 제외하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AA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밤사이 9% 올랐고요. 3개월 사이에도 40% 올랐습니다. 공조나 난방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죠. 베어드 측에서 데이터 센터 부분의 주문이 늘어나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상승세 나타냈고요. 디지털 리얼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5개 국가에 3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공간을 임대해주고 원하는 고객사의 서버를 입주시켜주고 그것을 관리해주는 데이터 센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종목 역시 밤사이는 1% 상승이었으나 최근에 3개월 사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다. 그것은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한 밸류 체인들 뉴욕장 위주로만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벨로퍼 측 혹은 건설, 무정전 전원 공급, 개폐기, 전력 분배 장치, 열관리 냉각기, 발전기 등등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버티브, 이튼 등의 종목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열관리 냉각기 등에서도 버티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자원 측면에서는 신재생, 원전 관련한 종목들 넣어봤으니까요. 체크 정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이 중에서 열 관리 쪽 종목이라던가 혹은 원전과 태양광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물론 태양광 쪽은 IRA 관련한 소식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전은 앞서 봤던 뉴스 등이 영향이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AI라는 키워드 내에서 여전히 운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런 AI, 원전, 전력 이것은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원전에 대한 강조를 하기도 했고 전력, 저렴한 전기를 강조했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의지를 트럼프나 해리스나 다 내비친 바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를 보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데 정말 이랬는데 뚜껑을 열었을 때 해리스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점도 뭐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어둡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는 뭐 언제나 여러 분야로 돌아다니겠지만 밤사이 비트코인이 강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 넣어봤고요. 밤사이 원전과 전력 쪽 괜찮았죠. 조선과 히토류 쪽은 요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아침 속보였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중국에 대한 투자 통제 내년 1월 2일에 시행한다. 기존의 내용을 좀 더 강조하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에 반응할지 히토류 쪽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바와 셀트에 대한 체크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고요. DS 투자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는 바이오텍 쪽의 수혜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는 금리 상승 소식에
금융주들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들어가는 종목군이겠죠. 자, 그 밖에는 한국은행의 CBDC 이슈가 있어서 모처럼 이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코스피 200 12월 12일에 정기 리밸런싱에 들어갑니다. 효성중공업과 APR이 유력한 편입 후보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넣어봤네요. 자, 원전과 전력 이슈 살펴가고 있었고요. 자, 오늘 일정입니다. 이번 주 일정이죠. 알파벳,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의 실적 대기 모드에 들어가고요. 삼성전기, 금호타이어, 하나오션, 한국항공우주 등의 실적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졸츠 보고서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온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이거 보여드렸던 내용대로 주요 일정이 많다라는 점에서 내포트 구성에 항상 다음 일정과 이벤트도 일정 부분은 고민하고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AI를 둘러싼 전력 조달 혹은 배달 아니면 전력을 감축하는 시스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살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이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시 원전 관련한 이야기로 오늘 브리핑을 좀 꾸려봤는데요.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제정책 아젠다를 타고 시작된 원전 르네상스 함께 보시죠. 자, 트럼프 후보의 경제정책 아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입니다. 트럼프가 수백 개의 신규 발전소와 모듈형 원자로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제조업을 부흥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시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구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조업 르네상스의 전력을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물론 자리를 하고 있겠지만요. 원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후보가 빠르게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때 다시 한번 원전으로 시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 상장된 SMR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또 한 번 이어갔고요. 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유럽 SMR 산업연합 선정한 9개 SMR 프로젝트에 뉴스케일 파워의 프로젝트가 2개가 선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도 뉴스케일 파워가 SMR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번 기대를 끌어모으면서 19.5% 급등을 시연을 해낸 것이죠.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아젠다가 이렇게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것에 함께 힘을 입어서 원전주들이 정말 말 그대로 최근에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값싼 전기를 공급할 것이고 앞서서 민영 앵커가 전해준 것처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원전과 관련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한 코멘트를 내놨던 트럼프 후보였습니다. 다만 핵 에너지에는 약간 회의적이다 이러한 분위기도 감지되는 발언이 나오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제조업 르네상스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값싼 에너지의 공급, 그러니까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아이디어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죠. 빅테크들이 원전, 특히 SMR 스타트업과 어떻게 손을 잡고 있는가. 이전에도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아마존이 가장 활발하게 전력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엑스에너지 SMR 스타트업인데요. 6,800억가량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 10월달, 이달 중에 들려왔습니다. 탈렌 에너지는 전통적으로 원전 사업을 영위해오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탈렌 에너지가 가동하고 있는 원전 가동 데이터 센터를 인수한다라는 소식도 아마존에서 들려왔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도 대량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율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구글은 SMR 스타트업 역시 카이로스와 2030년부터 500메가와트의 전력 공급 계약 체결하겠다라는 소식 저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사실 굉장히 큰 원전 사고를 냈던 3마일 원전 재가동을 촉발시킨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 3마일 원전도 다시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여러 가지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해 들어온 것도 간밤에 원전주들의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픈 AI의 오클로 샘 올트먼이 투자하고 있는
SMR 스타트업으로 저희에게도 익숙한 기업이 됐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SMR 가동을 하는 것은 오클로가 처음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또 인식도 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10월 17일에서 23일 사이에 서학투자자 순매수 상위 7위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 오클로였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도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오클로라던가 뉴스케일 파워라던가 테라파워 같은 SMR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도 빠르게 SMR 쪽에 줄을 서고 있는 모습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 SK와 HD 현대는 테라파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SK가 보다 큰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에, 현대건설은 미국의 홀텍이라는 기업과 함께 영국 SMR 프로젝트 공동 진행한다라는 소식 들려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SMR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추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증권사에서 좀 하나하나 정리된 자료는 찾지 못했거든요. 민영앵커의 자료를 대신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SMR 주기기 공급한다라는 점에서 가장 또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가 상승을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BHI인데요. BHI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폭을 쌓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원전주들은 사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세를 한번 주더니 좀 쭉 빼면서 약간 김을 뺐습니다. 밀당의 귀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진엔텍 최근 한 달간의 시세를 들여다보면 이제는 당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HI도 역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처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최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시세도 5.8% 급등 으로 나타났고요. 최근 한 달간의 시세를 들여다보면 53.7%, YTD 상승률로 따져보더라도 BH의 상승률은 놀랍습니다. 80%가 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엔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쌓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원전이 다시금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이렇게 시세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서전기전이 9% 넘게 급등을 하면서 가장 크게 올랐고요. 보성파워텍도 5.9%, 에너토크, 우리기술도 역시 4에서 5%대 급등세를 시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원전 내러티브가 다시 강화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주들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다만 시간 외에서 일진파워와 서전기전은 각각 1.6%, 1.9% 빠졌다라는 점은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도 역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을 사들였던 외인이었고요. 기관은 BHI의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력 쪽도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대한전선 매수를 했던 외인이었고요. 기관은 전력 쪽에서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외국인 지분율을 살펴보면 한 달 전과 비교해서 1%포인트가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외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보여주고 있는 에너지가 꽤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BHI는 어제 급등의 이유는 아마 여기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M증권에서 아마도 올해 사상 최대 수주길 실적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데 있습니다. 주기기를 제외하고 부속 설계 중 7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꾸려나가고 있는 BHI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도 담보가 되어 있고 내년에 걸쳐서 2천억가량의 수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코멘트가 IM증권에서 흘러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BHI의 주가를 또 한 번 신고가 영역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상상인증권에서는 원전 테마의 상승세 지속 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한타증권의 경우에는 지금 SMR이 당장 상용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자로 쪽보다는 발전 연료라던가 농축 우라늄 쪽이 수혜를 당장 입을 가능성이 더 큰 만큼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코멘트 내놓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원전도 탄력을 받았다면 어제는 태양광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전력이 3조가량의 사우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실 장 초반부터, 개장 전부터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방점은 태양광에 찍혀 있고요. 태양광 프로젝트 4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의 최종 후보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수주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향후 25년 동안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한전에서는 이번 주 중에 아마도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내놓았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태양광 관련주들 시세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와 함께 칩스법 관련한 소식도 태양광 관련주들은 호재로 작용을 했죠. 미국의 칩스법 대상이 태양광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만 여기서 체크할 점은 간밤에 트럼프 후보가 칩스법이 너무나 좀 불공평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또 나왔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칩스법에 손을 댈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코멘트였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확대됐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22일에 칩스법 적용 최종 규칙을 발표를 했고요. 태양광 제품 관련한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웨이퍼나 인곳 여러 가지 태양광 부품들의 역시 이렇게 제조 생산 설비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것이 핵심일 텐데요. 가장 크게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이미 IRA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칩스법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보조금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화 솔루션이 받게 될 세액 공제는 아마 3,750억 가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화솔루션 이 소식과 관련해서도 탄력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OCI 홀딩스도 전일 2.5%가량 상승 나왔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또 어떻게 전개될까요?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는 이번 주 속에서 저희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체크하시죠.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장은 양지수 1% 이상 상승. 그동안 아픈 손가락 삼성전자가 어제 4% 올라가며 코스피를 2,600으로 이끌었고요. 2차 전지도 다수의 종목이 장대 양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가웠던 하루였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되냐인 거겠죠. 그렇죠. 네. 일단 그동안에 가장 우리 어떤 계좌를 좀 속썩였었던 두 섹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혹은 2차 전지는 뭐 LG엔솔을 이야기 드리면 속상하겠지만 뭐 LG엔솔을 제외하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두 어떤 섹터와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정말 오랜만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어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어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100점 만점에 100점이 이제 만점이라고 하면 저는 어제 하루를 좀 통틀어서 보면 한 80점 정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반도체를 좀 체크를 해봤었을 때 앞서 이제 민영 앵커님이 투자뉴스 7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매수세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 금액이 너무 적었다라는 네. 게 주요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일단 HBM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조건부 승인.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할 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급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유리하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나 지금 급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완벽하게 퀄테스트 혹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품질이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투자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좀
어떤 대화에 장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테슬라가 지금 조정을 받은 게 좀 찝찝합니다.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간밤에 끝난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완성차 브랜드들이 좋지 않아요. 폭스바겐 안 좋고요. GM 본장에서는 올랐지만 지금 시간에서 조정의 폭이 지금 깊어지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잘 보합권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자 후반부에 지금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연속성은 오늘 하루 정도 좀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쉬어갈 때 잘 쉬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20% 30% 상승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30% 상승한 뒤에 5% 7% 정도의 조정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20% 30% 상승한 뒤에 갑작스럽게 15% 하락을 한다? 이거는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제자리로 회귀한다라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전지의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 공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조정이 나온다면 종가 기준으로 그 조정의 폭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발 앞으로 갔다 한 발 뒤로 가는 약간 이크에크 느낌이 아니어야 그렇죠. 한다. 이크에크가 아니고 HD 현대일렉처럼 야금야금 앞으로 가던가 맞아요. 아니면 변동을 보이더라도 올라갈 때 폭을 훨씬 더 세게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센티를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신 거예요. 일단 2차 전지 전반으로서 양호했으나 테슬라의 하락 조금 찝찝했고 약간의 연속성을 담보하기에는 오늘 혹은 당분간의 이제 흐름을 좀 잘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서 그래도 탑픽으로 등대 세워둘 종목은 뭘 보시나요? 일단 결국엔 LG엔솔인데 지금 LG엔솔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오나나증권에서는 투자액은 그렇죠. 하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사심을 담아서 보시는 분들은 LG에너지솔루션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5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4680 모멘텀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숫자로 팩트로 또 보시는 분들,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리포트를 보면 사실은 지금 가격보다 조금은 낮은 가격대를 목표가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급 공방이 좀 치열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테슬라가 상승을 했다면 아마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 힘을 더 들어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의 조정이 있었기에 오늘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만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테슬라 올라갈 때 안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만 연동되지 말자고요. 그렇죠.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봤고요. 원전과 신재생 쪽에서는 태양광 종목들이 어제 국내에서도 밤사이 미국에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원전 쪽은 뉴스가 많기도 했었는데 AI를 돌리려면 결국 전력원이 필요해라는 논리로 네. 빅테크의 투자 등과 맞물렸고 세계 각국에서 원전으로의 선의 움직임들이 이제 동반해서 보도되다 보니 그렇죠. 관심을 받고 있어요. 원전, 전력 인프라, 태양광, 액침 냉각 각각 포인트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다른 요일에 나오는 우리 이성우 이사님을 통해서 오클로라는 기업을 제가 이제 듣고 저도 이제 오클로에 대한 기업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좋은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미국 기업은 크게 오클록은 뉴스케일 파워 혹은 이제 테라 파워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뉴스케일 파워 쪽에 조금 더 연이 있는 아무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밸류 체인을 좀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5거래일 내에 가장 강했었던 원전주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다. 대표적으로 세 기업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진엔테. 그럼 그 외 기업들을 왜 보지 않는 것이냐? 일단 지금 원전주들 미국 시장에서 52주 신고가 혹은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 원전주라 평가받았던 종목군들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들의 테마에 지금 엮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은 전체 매출에서 이 대형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 SMR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개발을 하는 단계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근 5거래일 내에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을 계속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구간에서 7월 달에 체코 우선 협상자 발표 나왔을 때 찍었던 고점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형사들 BHI라든지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더 많이 있고 BHI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되는데 지금 수주 잔고가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수주 잔고만 잘 해결이 되면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주 안에서도 종목을 압축한다 했었을 때는 이 세 기업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전력 인프라는 말해서 뭐합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 코멘트를 조금 한번 드려보자라고 하면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났죠. 하지만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 비용이 좀 포함되어 있었던 실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에서 효성중공업의 저는 상승 탄력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중엔 일단 대장은 HD 현대일렉이겠지만 저는 효성중공업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에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다. 어제 이제 종가 마감하고 나서 효성중공업의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12월 10일 이제 코스피 200 기대도 그쵸? 있고요. 기대도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하면 전선주들 이야기도 빼놓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대한전선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기엔 스토리텔링 될 게 많습니다. 기존의 어떤 육상 케이블 쪽에서 해상 케이블까지 지금 확장을 하는 어떤 원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태양광은 사실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듯이 충분히 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태양광은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김에 따라서 이게 좋은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언제 또 나쁜 쪽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 그리고 태양광 하면 항상 중국과의 어떤 가격 경쟁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원전, 아무래도 이 풍력, 이러한 대체 에너지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태양광주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보기에는 다소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저는 중립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액침냉각 어제 또 새로운 기업이 하나 탄생했죠. G2파워요. 네. 일단 G2파워는 사실 지금 끼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원래 원전주에도 지금 속해 있을 수 있는데 G2파워가 이제 액침냉각 단순히 그냥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죠. G2 아메리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300억이라고 하는 어떤 펀딩을 통해서 이 액침냉각 사업을 특히나 ESS 쪽에 대한 액침냉각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만약 오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추후에 수익률 게임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었을 때 이 네 가지 섹터 중에 이 액침냉각의 G2파워가 가장 좋지 않을까? 수익률 게임 기준으로 보면요. 그렇게 이제 어떤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뉴스 모멘텀을 따르고 싶다. 그러면 원전. 나는 잘 모르겠다. 길게 그냥 보겠다 하면 당연히 전력 인프라. 그리고 나는 조금 수익률 게임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액침냉각 안에서 G2파워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급하게 질문을 세팅 드렸는데 이렇게 실시간 즉석 답변을 상세하게 주시는 김태선 본부장님 언제나 감사한 마음 안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 스토리에 맞춰서 기업들 체크해 보시죠. 그냥 보고 있으면 약간 장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약간 오클러도 그쵸. 앞에 OK가 있고 G2 파워도 파워가 있어서 약간 파워가 좋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삼성전자 파워로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라는 좀 잡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냥 여담이었고요. 이제 본부장님 픽을 가볼게요.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는 해주셨지만 두산 밥켓을 오늘 픽으로 골라주셨는데 어제 실적 나온 걸로 제가 얼핏 본 기억이 있는데 막 그렇게 제가 정리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거거든요. 완전히 안 좋았죠. 그렇죠. 네, 일단 두산 밥켓,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일단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인프라 쪽,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도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좋진 않았었습니다. 물론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냈지만 실제 경기에 또 민감한 이쪽 센티멘탈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봤었을 때 이 시크니컬한 섹터 자체는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업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의 어떤 실적 부진을 통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볼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해 4분기에 굉장히 큰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미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죠. 일단 미 대선을 통해서 누가 되었든 간에 지금의 경기를 보다 더 좋게 만들려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당연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두산 밥겟이고요. 중국에서 경기 인프라 이야기가 나오면 HD 현대 인프라코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또 이슈는 주주 환원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혹은 작년부터 밸류업 해야 된다, 밸류업 해야 된다, 기업들 너네들 이렇게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내본 기업은 KB금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4분기 실적 가이던스와 함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두산밥켓은 이번에 나온 실적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지만 그동안에 돈을 잘 벌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켓, M&A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본업보다는 일단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수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35,000원에서 어떤 38,000원 이 매수 밴드 안에서 저는 매수를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 라인은 3만 원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제시드린 매수 밴드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5만 원을 잡고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절 라인 3만 원, 목표가가 5만 원이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두산 밥켓 저희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